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제 마음이 좀 바빠서요. 퀴즈는 유튜브 KBS 창원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라는 청취자분들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썰 풀어주시겠습니까? 조만간 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잠시 좀 미루라 하기는 했는데 뭐 곧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경북 청송군이 올해 초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해서 오늘은 이제 대중교통 그 요금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경북 청송군에서는 시내버스가 완전 무료예요? 뭐 연령대, 시간대 이런 제한 없이요? 네, 나이 제한, 주거지 제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관광객도 가서 이렇게 요금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벌써 2달이 돼 가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뭐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버스 이용객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예. 20%가 증가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제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움직이면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면다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게 그쵸,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거칠게 표현을 한다면 그런 버스 무료화 덕분에 동네 어떤 지역의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송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인구가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지자체입니다. 물론 면적은 굉장히 크죠. 위치가 경북 안동과 영덕 사이로 왜 마늘로 유명한 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계올림픽에도 나왔던 그 마늘로 유명한 의성군 옆에 있는 곳인데 사실 이곳이 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들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에게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송 그러면 교도소가 바로 따라 나오거든요. 여기가 언제 교도소가 만들어졌냐면 5공화국 때 전두환 때 여기 이제 삼청교육대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흉악범 위주로 그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대들한테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땅한 어떤 관광이라든지 유명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주황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군수 입장이라면 그냥 좀 이런 어떤 지역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고 늘 고민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미지 쇄신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지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소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시는데 또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 청송군 사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인구도 작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복지에 관계된 비용이 이제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작은 또 규모이기 때문에 또 과감한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이 교통비 자체를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한번 청송군에서 한번 이렇게 시행해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면에서는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비슷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대에서 이제 교통비 무료, 버스비 무료 정책을 한번 시행을 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도가 알뜰 교통카드를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면 청소년들이 그걸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까지 쓸 수 있게끔. 이거는 시범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예, 시범적으로 했고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통과 대중교통 관련된 지원이 꼭 무료는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승제도죠. 옛날에는 다 버스 갈아찰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됐는데 지금은 환승할 때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역차별인 것 같은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까지 다 합쳐서 광역 그 급행버스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4번까지 환승이 되거든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도시의 이동을 늘리게 하는 그런 어떤 맞아요. 도시 공공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도시 전체 버스 요금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례가 해외에도 네. 혹시 있었을까요? 해외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케이스가 로마거든요. 이탈리아 로마가 50년 전이죠. 1971년도에 처음으로 무료 버스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와. 이때는 이제 실험까지는 했고 정책으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도 1989년부터 90년까지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학생들 이하 청소년들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캔자스시티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 수도가 탈린인데 거기가 인구가 42만입니다. 예. 2013년도부터 대중교통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주민등록 해야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자체를 이제 무료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라고 노래에도 나오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64만 명인데 여기는 어떤 고민 때문에 했냐면 그 나라 크기에 비해서 자동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함으로써 좀 자동차 이용을 좀 덜 쓰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020년부터 이걸 도입을 했거든요. 한 2년이 3년 지났는데 돼가네요. 예. 예, 전반적인 평가는 좋은데 사람들이 자동차 이용을 덜 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더 그래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과연 이런 대중교통 무료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에 뚜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게 청송의 사례가 나왔고 충남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번 이슈로 한번 부상되기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또 빨리 흡수하는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급물살을 타죠. 예. 우리 지역에 예전에 그 버스 회사 문제 때문에 공영제를 하냐 마냐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버스 회사만 본 부분인데 이게 버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중들이 시민들이 이동이 편해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럼 그 2년 뒤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허. 아마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의대 신설한 관련한 문자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버스였고요. 0729-4721-3774-5942-1089 이윤영님 6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죠.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